그림으로 외우는 간호입니다. 환자가 숨이 차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린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할까요? 병원에선 우선순위가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메슬로우 5단계만 알면 쉬워집니다.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는 메슬로우를 병원 상황 적용해서 알아볼까요? 자, 같이 들어가 봐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 있으세요? 몸이 아플 때 정말이지 지금 당장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한 심리학 이론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 또 따뜻한 해답을 주거든요. 이 이론을 따라서 환자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5단계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뭘까? 굉장히 간단한 질문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 안에 환자를 돌보는 거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아줄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겁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이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5층짜리 피라미드처럼 생겼다는 건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1층이 튼튼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2층, 3층으로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원리죠. 자, 보세요. 바로 이 5단계가 환자의 회복 여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정말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저 꼭대기에 있는 자아 실현까지 환자의 마음이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한 층 한 층 올라가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리고 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 딱 하나만, 정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황금 룰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래층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층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한 문장이요, 환자의 마음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라미드를 올라가 볼까요? 1층부터 시작합니다. 여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말 그대로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욕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병원에서 이 1단계 욕구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편안하게 숨 쉬는 거, 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 당연해서 신경도 안 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생존의 최소 조건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을 딱 짚어주죠. 환자가 지금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옆에서 아유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숨부터 쉬게 해주는 거, 이게 무조건 1순위, 1등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환자가 겨우 숨을 돌렸어요. 생명의 위협에서 막 벗어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환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뭘까요? 바로 나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2단계로 올라온 거죠.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법, 사실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해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난간을 착 올려준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얼른 닦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 또 주사 놓을 때 깨끗한 손으로 해서 감염을 막는 것까지 전부 다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행동들이죠. 여기서도 순서가 진짜 중요해요. 숨 좀 돌렸다면 이제 난간을 올려준다. 이 말처럼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다치진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2순위입니다. 자, 이제 숨도 편하게 쉬고 다칠 걱정도 없어요. 몸이 편안해지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외로움이에요. 나 혼자인가 하는 생각. 이제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는 3단계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고개를 드는 거죠. 이때 환자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정서적인 지지죠. 가족들이 찾아와서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거, 간호사가 지나가다 따뜻하게 미소 지으면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아니면 옆자리 환자랑 식사하셨어요? 하고 인사 나누는 거. 바로 이런 작고 소중한 연결들이 환자의 꽁꽁 언 외로움을 스르르 녹여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몸이 좀 나아지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낀대요. 이때 필요한 건 무슨 대단한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분들 곧 오실 거예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그 어떤 약보다도 환자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외롭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만족할까요? 아니요. 인간의 욕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환자가 아니라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 바로 4단계, 존중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이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랑 김우호 어르신 하고 부르는 거 어때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존중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사소하지만 너무나도 결정적인 호칭 하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행동, 바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예요. 특히 옷을 갈아입거나 기저귀를 갈 때 커튼을 꼭 차주는 것.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솔직히 정신없이 바쁜 병원에서는 이걸 깜빡 놓치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기저귀 갈 때 커튼을 안 치면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자의 자존심, 그 존엄성을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드디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 마지막 5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환자는 더 이상 아픈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서 다시 한번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자아 실현의 단계입니다. 2단계에 온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느껴져요. 퇴원하면 다시 일하러 가야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몸은 아픈데도 병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거죠. 병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게 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이제 거의 다 나아가면요. 환자들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 나 퇴원하면 다시 일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바로 그 꿈을 곁에서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빛나고 희망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환자의 회복 여정을 5단계 피라미드로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5단계 피라미드가 과연 병원에만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우리 가족, 아니면 바로 내 자신의 마음속에도 각기 다른 층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우리 주변을 이 마음의 피라미드로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